저는 그 살얼음 평론가라고 저를 스스로 부릅니다. 그냥 얕아요, 쟤는. 지적인 그런 완성도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후회되는 게 진중권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철학을 좀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글 시작할 때 항상 뭐 락강은 이랬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뭔지 좀 글을 읽으면서 내가 좀 지적으로 좀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글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제 매력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살얼음이에요, 살얼음. 살얼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거든요. 2010년에 경향신문에 그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는 걸로 제 정치 칼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칼럼을 썼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니까 왠지 이제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너 잡아갈 수도 있다. 니네 잡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조심해라. 이런 말을 이제 하니까 또 수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어법을 쓰기 시작했죠.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까는 그 생활을 한 4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걸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익혔던 제 필살기가 현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갈 줄 몰랐습니다. 정치 욕심 없죠. 저는 이 세상에서 교수를 제일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는 쓸데없이 사회적 존경을 받고 그리고 뭐 어째 월급도 고정으로 들어오는 좋은 직업이란 말이죠.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뭐 학교 강의와 뭐 연구를 팽개치고 그냥 뭐 예를 들면 학기 내내 뭐 딴짓만 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제 강의 듣는 학생들이 평점을 되게 좋게 줘요. 제 할 일을 다 하고 뭐 하는 거 괜찮지 않나요? 뭐 저한테 댓글 악플 남기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시간 남아서 저한테 댓글 남기는 거니까.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글 쓰는 거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아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뭐 저는 사실 정치에 참여하는 거는 정치 비판하는 거랑 좀 다른 차원이라 생각합니다. 정치 참여하려면요 최소한 얼굴이 좀 두꺼워야 돼요. 예를 들면 또 어떤 불리한 일을 봐도 이게 자기 편이라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뻔뻔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정치할 일은 절대 없고 제가 만약 정치를 한다면 그때 저를 갖다 온갖 욕으로 다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의견을 반박하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외모 비판하고 전공이 외모랑 시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살인의 추억이 나오는 향수기 이쁘다 그분 박노식 씨가 이제 그 저랑 닮았다 그래서 향수가 닥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듣죠. 근데 저는 외모 비판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외모로 동정심도 좀 유발하고 저에 대한 비판을 외모 쪽으로 돌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거 말고 뭐 열심히 기생충이나 연구하지 않은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연구는 잘하고 있다. 뭐 저 같은 관종에게는 욕하고 이러는 게 먹이를 주는 거고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답변 드립니다. 원래 이제 흑서팀을 진중권 선생님하고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누구를 할까 상의를 하는데 저를 생각한 이유가 그거예요. 2017년 말에 문빠는 미쳤다라는 그런 글을 쓰고 그 추억을 기억하고 저를 이제 부르셨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 야당하고 뭐 유착한 사람들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온 거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모펀드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모펀드를 너무 좀 어려워해가지고 이제 본질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입시 비리가 어떻게 보면 조국 사태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어떻게 좀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어쨌든 그 표창장과 이 사모펀드 이 모든 그런 비리 이런 거에서 보듯이 그냥 조국 전 장관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되는 분이죠. 그 정도 누구나 위반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법을 그냥 다 잘 지키고 혹시 뭐 법 위반해서 걸리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걸 너무 잘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그 정도 안 나오는 사람 없냐라고 옹호하는 자체가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그냥 정권의 개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 제일 좌절스러웠던 게 BBK 특검 같은 그런 거 검찰의 문제점이 드러난 건 맞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거. 그 점을 개선해서 검찰이 좀 더 독립할 수 있게 해주는 거여야 검찰 개혁이 맞는데 지금 검찰 개혁이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 아마 지지자들도 제대로 말 못할 겁니다. 지금은 검찰 개혁이란 말이 동력을 잃고 희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길 가다 넘어졌다. 아씨 검찰 개혁해야 돼. 이런 식의 농담들이 회자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진보의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라고 이제 뭐 저희끼리 논쟁하다가 결국 이제 내린 결론이 답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불행한 나라인 게 수능 있잖아요. 수능이 오지선다입니다. 근데 수능이 오지선다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지를 좁히고 창의력을 말살시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오지선다만 돼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사실 민주당 뭐 국민의힘 둘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다른 애들을 지지하면 사표가 돼버리는 현실에서 싫어도 얘네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지금 왜 이 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뭐 40% 이상의 지지율을 받느냐. 죽어도 국민의힘은 안 찍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 3개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아무리 믿고 싫어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정권 교체의 대안은 국민의힘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들이 못하면 또 그냥 비판하고 끌어내리면 되죠.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비판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정부처럼 이렇게 제가 쉬지 않고 계속 비판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약간 저도 사실 이게 관종짓을 하는 것도 뭔가 마음이 피곤하더라고요. 저도 어차피 국민 5천만 중에 1명일 뿐인데 나 혼자 떠든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뭐 저쪽의 행태는 전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로 인한 무력감도 좀 있어요. 86%면 그래도 생각보다 덜 나왔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98% 예상했거든요. 희망이 조금은 있구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당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체 기여하지 않은 그런 당원들이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이 당원을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좀 경솔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말씀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 당원을 직접 만드신 분이 이분인데, 물론 이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안 낼 수 없죠. 뭐 당이라고 꼴랑 뭐 큰 당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냅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최소한 여기에 대한 해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되게 슬펐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하고는 너무나 좀 전혀 다른 분이고, 가수라면은 팬덤도 괜찮아요. 근데 정치인에게 팬덤은 독이에요. 그 자체로.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 사이트를 가봤으면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모든 말을 다 존댓말로 썼고요. 그리고 누가 이제 좀 과한 말을 하면 이러시면 안 된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반대되는 의견에도 되게 존칭을 써가면서 그래도 막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지금은 그냥 정상적인 비판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설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야, 넌 나가라. 얘네들은 외연을 넓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지지 30%, 40% 정도가 항상 나오던 사람이고, 그 덕분에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해도 된다는 그런 오만에 차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탄핵돼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됐단 말이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더한 콘크리트 정치를 하고 있고 철저하게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 미천이 드러나고 그 경우엔 이제 결국 실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